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계속 빠져서 맞아요. 시청자분들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신문고가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다양한 채널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 또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매일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전에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저희 매일경제TV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매일경제TV라고 검색하셔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문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좌의정에 두 분이 앉아 계시죠. 바로 손여로 팀장님 나와 계시고요. 조범수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우의정에는 정태근 이사님 그리고 이성웅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진단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2,5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연휴 전에 계속 이런 시장이 이어질지 우리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태근 이사님, 시장 왜 이렇게 많이 빠지고 또 내일 모레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해봐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특별히 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건 아니고 최근에 와서 엔터 정도 좀 관심을 가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시장의 진정세가 좀 이뤄지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시장 볼 때 항상 보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일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보는 건데 오늘만 하다도 하락 종목수가 1236종목이거든요. 네. 상승 종목수가 303종목입니다. 코스닥 기준이고요. 이걸 왜 짚어보냐면은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국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이슈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사느냐 파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건데 하락 종목수가 많다라는 건 누가 보다도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강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종목들이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화천기 같은 종목들 장가 가잖아요.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종목 자체적으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쭉쭉 나아지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딱히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면은 지금은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휘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대표적으로 그런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휴 앞두고 굳이 이제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냥 명절 때 푹 쉬시고 와셔가지고 와셔가지고 시장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종목별 등락해나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 우위 현상이 조금 해소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시장에 접근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시장 일주일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 상 계속 열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긴 템포를 가지고 좀 느긋하게 좀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 매도 어느 포지션도 취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좌의정에 계시는 우리 손여로 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 코스피 지수 2,500선이 붕괴가 됐거든요. 우리 손여로 팀장님은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확실히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핑계로 삼을 수 있는 뉴스는 참 많다라고 판단됩니다. 보통은 이제 명절이 전에 있으면 어떤 현금 확보를 위해서 조금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부분. 근데 그 심리 이전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유동성을 줄 수 있는 개인 투자분들의 자금이 묶여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내일 어떤 두산 로보틱스 상장의 마무리에 따라서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외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얼마나 들어온지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과거 경험을 본다라고 하면 너무 개인 투자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좀 적극적인 저가 매수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넓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2차 전지랑 전기차의 중심에 있는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대한 3분기 실적이 조금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런 뷰가 있었고 이제
2차전지 연구를 열심히 하신 분들 리튬 가격이나 니켈 가격처럼 2차전지에 필요한 소재 가격도 추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해당 원자재 가격들을 보니까 박스 이제 최저점에서 추가적인 이탈보다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매크로 변수가 어떤 성장주 투심, 성장 섹터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모 증권사에서 2차전지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포트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만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증권사 리포트 내용도 다소 아쉬운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성장주를 투자함에 있어서 성장주가 천년만년 실적이 꾸준하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어떤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악화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적이 다소 아쉬울 수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에 보여줬던 긴축 완화가 선반영,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다고 하면은 4분기부터 좀 바닥을 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매크로 변수랑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뉴스에 따라서 투자가들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들을 보고 매매 시점을 결정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뉴스가 기간 조정을 마치고 충분히 기간 조정을 마쳤다고 판단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를 넣어준다고 하면은 그 시점이 옥석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 내일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 청약 환불일인데 내일부터는 좀 시장 상황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데 제가 경험 봤을 때 어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그런 증거금이 돌아오더라도 네. 어떤 시장에 왜곡을 줄 만큼 매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도는 어떤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좀 급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과거의 경험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점진적으로 자신들의 템포를 지키는 경향이 있고 개인 투자분들께서 일단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성장주들, 뭐 로봇이나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향후 보여줄 실적에 대비해서는 좀 낙폭 과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접근하신다고 하면 좀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을 기다려 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가 상승하려면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또 돌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저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또 눈에 띄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맞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8%대 하락 마감했는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1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공모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2차 전지 섹터에 좀 훈풍을 불어일으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조범수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또 예민한 섹터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오늘 맞아요.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좀 굉장히 예민한 섹터기도 한데 사실 앞서서 이제 팀장님들께서 또 좋은 이야기 해주시면서 지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든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주든 결국에 시장에 지금 현재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좀 선행적으로 지금 차익 매도세가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간적으로 아마 중요한 거는 10월 선행적으로 10월 중순에서 말부터 시작하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향 이후로 이제 IPO까지 연결되는 수순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1월 달에 물론 IPO가 진행이 된다면 시장 상태가 좋다면은 IPO도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이제 기대치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적 같은 부분을 서로 빗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매도 레포트 같은 부분도 매수 레포트도 서로 지금 증권사 뷰마다 갈려요. 이제 서로 나뉘어지는 부분이라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모두가 이제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에코프로 이렇게 기대감 2차 전지 기대감 갈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가는데 이렇게 갈라서는 순간부터는 조금 이제 우리가 확실히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상장 건이 있지만 10월 중순 말부터 시작하는 이제 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제 분위기 먼저 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일단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 일단 저렴해 보이는 주가가 상당히 많은 게 상황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내지는 뭐 에코프로 BM 아직도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은 관망하시고 지금 추석이나 연휴가 또 앞서서 다가온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보시자. 시장 생각해 보면은 올 초부터 상당히 오래 달려왔습니다.
올해 달려온 만큼 잠깐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분위기 먼저 보자. 실적 발표 분위기 보고 이후에 IPO는 그때 생각해서 들어가셔도 되니까 천천히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는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알테오젠을 필두로 맞아요. 바이오 업종 중에서 좀 개별 이슈로 올라온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을 거래해서도 지금 제약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의견 네 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과연 4분기에는 이제 바이오 업종 관심 가져가도 될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의견 먼저 들어주세요. 네. 갈렸어요. 그러니까요. 팀장님만 부정 의견 주셨고요. 세 분은 모두 긍정 의견 주셨는데 그럼 긍정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태근 이사님이 긍정 남겨주셨는데 사실 바이오 업종은 또 개별 이슈가 참 많잖아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좀 좋게 봐야 할까요? 아니면 개별 종목으로 좀 좋게 봐야 될까요? 이게 전부 다는 아니고요. 네. 전부 다는 아니고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개인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그쪽만 방송 나갔으면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8월달에서 9월달 넘어가게 되면서 로봇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징이 이게 순환매가 되게 짧아요. 짧은데 그 속에서 그나마 조금 길게 가는 게 로봇하고 그다음 비만 치료제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이슈가 상당히 좀 많아요. 제가 좀 컨닝을 좀 하면은 그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3일에서 6일까지 유럽 당뇨병 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20에서 24일 같은 경우에는 정량학회, 그리고 10월 24일부터 27일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임상학회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두산 로보틱스 예를 들게 되면 이슈, 그러니까 일정이란지 이슈에서 지금 다시 한번 순환매가 왔다라 좀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렌시스가 그런 케이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강세를 보일 때 비만 치료제도 좀 같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최근 일동제약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이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금 이제 다음 순환매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들이 10월달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연휴 쉬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방금 말씀드린 섹터에 다 갈지 안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시장에서 조금 길게 볼 만한 섹터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섹터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바이오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요것도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에 한해서 앞으로 흐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옆에 계시는 이성우 차장님께서도 긍정 의견을 주셨거든요. 조금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우선 지금 시장 떨어질 때 이 제약 바이오 업종도 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대안주로 뭐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제약 바이오로 매수하자라고 얘기하기에도 지금 시장은 좀 불안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지금 그 시장 대비해서 관심을 받는 게 아니죠. 앞서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비만 치료제에 의한 이 유럽의 노모노 디스크가 지금 시가총액 좀 1위까지 오른 거 봤을 때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에 의한 부분이 유럽에서 시작하고 우리나라 쪽에 상륙했을 때 뭐 실적에 잡힌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어떤 테마가 아니라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이 이 코로나 때 타격, 그러니까 뭐 이제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제 코로나19 기간 때는 이 어떻게 보면 투자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연되면서 소외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그 코로나19 이후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지원 금액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효과를 또 발휘할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지만 지금을
대안주로 평가하면서 매수를 한다. 라기에는 아직까지 뭐 비만트레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쪽에서의 실적이 잡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알테오젠도 얘기하지만은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머크와의 뭐 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가 오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어떤 실적에 잡히면서 뭐 하면서 그 가치주 중심으로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좀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어떤 경기 방어주 측면에서 이 종목들을 좀 스펙트럼 넓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부분은 뭐 실적이 안 나오는데 뭐 시장 대비해서 무난하다 이게 아니라 실적이 잘 나오는 시장이 어떤 상황일 때도 실적이 잘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경기 방어주거든요. 뭐 그런 종목들을 이 제약바이오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전략 이런 부분으로 좀 마인드를 좀 바꾸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제약바이오 종목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반면에 조범수 팀장님은 유일하게 부정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아까 앞서서 뭐 2차 전지주도 살짝 부정적인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바이오 업종은 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지 조범수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부정맨인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바이오를 많이 되어봤어서 네, 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들 같은 경우는 너무 개별 이슈로 흘러가는 섹터기도 하고 지금 상당히 이미 뭐 고가권 올라온 종목, 동일한 재료를 보유했음에도 못 올라온 종목, 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나뉘어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마케나 아니면 캔서 문샷 프로젝트 쪽으로 미국향 자금,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의 상승분이 가장 눈에 띄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정도 개인들의 기대치로 올라오는 비만 이론 쪽 같은 경우는 아직은 괜찮다고 보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외국계 자본이 어느 정도 유입이 들어온 섹터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미국의 저는 대선향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또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내년 대선 관련해서 지금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결국에 우리나라 어느 정도 반도체든 2차 전지 아니면은 바이오, 암 이쪽도 결국에 지원받는 주체가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 대략적으로 한 9%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이 이탈하는 원인이 그쪽으로 좀 가속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인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바이오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이유는 한번 물리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다른 뭐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장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물려도 솔직히 괜찮다고는 생각하는데 바이오는 물리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 좋게 보는 섹터이기도 하고 좀 어렵다고 보는 섹터이기 때문에 부정을 드린 거고 개별적 이슈들이 가지고 있는 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의하시자.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유의하시자. 그런 뜻으로 부정 의견 드렸습니다.